예, 세 보니까 다섯 번째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전혀 몰랐는데 페이스북에 어떤 친구 한 분이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고. 내가 공지를 페이스북에다가 안 했어요. 빨간 날은 쉰다고 하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오늘 이거 뭐 한다고 그랬더니 이거 이제 지금 오늘 하는 시기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의 시기하고 맞다. 기원하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고 해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가 식민주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영국이 정말로 영국답게 세계를 지배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20세기 이제 막 들어가서 1900년대 막 들어가서 느닷없이 1905년에 이 사람이 이제 로드 커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커슨경, 우리는 경자 착 붙이기 싫어하는데 이 사람들은 타이틀이니까 그냥 붙이죠. 로드 커슨이 이제 그 당시 총독인데 이렇게 이제 벵갈을 둘로 나누어요. 둘로 이렇게가 이제 여기 벵갈이거든요. 이렇게가 이제 이렇게 벵갈인데 둘로 나누자고 선언을 해요. 이렇게 해서 웨스트 벵갈, 이스트 벵갈, 그리고 새삼스럽게 만들어 놓은 아쌈을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줄을 나누자. 그러니까 왜 나누냐? 그러니까 너무 넓지 않냐? 너무 넓어서 행정구역상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행정 편의상 나누자. 그러니까 이 웨스트 벵갈,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힌두예요. 지금 인도의 웨스트 벵갈 있죠. 힌두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요 이스트 벵갈은 거의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거의 뭐 개 취급당하는, 사람 취급 안 당하는,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 아주 야만이 취급받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마 그쪽에 티베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자존심이 상해요. 얘들하고 같이 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세력이 약화되는 것이 싫고 그래서 반대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찬성해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자존심은 상하는데 이 분할 정책을 이 사람들은 찬성을 해요. 이 사람들은 반대하고. 그럼 이 사람은 뭘 노렸을까요? 찬성 반대를 노렸겠죠. 그러니까 왜 벵갈입니까? 왜 벵갈을 택했을까요? 그 아주 쉬운데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왜? 땅이 넓은 것도 있겠지만 여기가 제일 세다는 거죠. 제일 그러니까 전라도하고 비슷하죠. 전라도하고. 그러니까 전라도가 대토지 소유가 가능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중국을 통해서 신문물을 많이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도 또 전라도로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라도가 많이 세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찢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찢는 겁니다. 마침 힌두와 무슬림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나누지 않은가. 1905년도 정도는 이 사람들의 인도 연구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끝나요. 그래서 나누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가장 지역적 자부심이 센 데가 여기거든요. 벵갈에서 나는 벵골리다라고, 그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는 벵골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인도의 이제 표준어 뭐 비슷한 뭐 영어나 힌디로 할 때는 벵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자기를 볼 때 자기는 벵골이라고 불러요. 망골이라고. 그러니까 벵골리들은 엄청나게 자부심이 센 게 이 영국 사람들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근대화를 성취를 했고 그 근대화를 이루기 전에부터 가장 잘 살았고 가장 자기들 내부에서 선근대화 르네상스 같은 것을 했다. 14세기, 15세기, 16세기 때 실제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가 매우 문화가 빨라요. 그래서 아주 자부심이 센데요. 인도 사람 중에서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힌디를 국어화하자 그럴 때 아주 반대를 심했던 게 이제 여기하고 저 밑에 타밀나두하고 도대체 힌디가 그게 언어냐라고 할 정도로 이제 니들이 무슨 문학이 있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노벨상 받은 사람은 벵갈리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기들은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벵갈어로 썼죠.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긴가 하면서 봐.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이때인데 반데 마따람이라고 이제 A가 빠졌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같은 아리랑 같은 우리 민족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찬양하는 노래예요. 어머니 찬양가, 모찬가, 어머니 찬양 노래거든요. 이것도 벵갈에서 나와요. 차토파디아, 반킨 짠드라 차토파디아라고 한 사람이 벵갈에서 만들어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어머니, 인도 어머니, 바라트 맞다. 인도 어머니의 자손이다. 이 나라가 뭐 어쩌고 이제 전부 다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전부 다 벵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로드 커슨이 했던 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서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벵갈, 뭄바이, 젠나이 이 세 군데가 제일로 근대화가 빨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세 군데는 1857년 대봉기 때 일절 협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1885년에 인디안 내셔널 콩그레스를 만들고 난 후에는 본격적으로 반영 전선에 서죠. 그 중에 제일로 앞장선 게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905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질질 끕니다.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까지 질질 끌어서 나중에 11년도에 가면 이제 이걸 유야무야해서 그냥 그래 알았어 뭐 그렇게 반대하면 내가 뭐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해가지고 폐기 처분해 버리죠. 그러니까 1911년쯤 가면 그냥 민족운동이 또 사그라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별명이 마키아벨리인데 커슨의 마키아벨리 정치를 해서 서벵갈, 동벵갈 플러스 아쌈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것에 반대해서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번에 모더레이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조정파. 그것에 반대한 익스트리미스트입니다. 익스트리미스트. 익스트리미스트거든요. 익스트리미스트를 우리말로 번역하기 이것도 참 애매해요. 우리는 말하는 급진파.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전혀 급진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예. 그러면 이제 과격파 이렇게 저쪽을 온건파 그러면 이쪽을 과격파라고 전혀 우리 보는 과격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격하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이런 것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랠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 거예요. 시위를. 요 앞에 모더레이트, 온건파, 조정파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대중을 모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을 모으면 뭔가 자극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극이 뭐예요? 그 자극이 어머니 인도, 우리 인도라는 겁니다. 그 우리 인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이게 반대 맞다람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 전체가 하나다. 에? 우리 같으면 요 호랑이 그려놓은 그 우리 지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닭으로 해놓은 것도 있어. 닭 모가지가 이렇게 뭐 그림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어머니 여신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의 힌두의 어머니 여신의 자손들로 전부 다 하나를 묶어내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엄청난 이제 운동 자체가 이제 사회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제 옛날에는 뭐 호소문만 작성하고 무슨 건의문 작성하고 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우리 6월 항쟁식으로 시위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뭘 요구했을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뭘 해라, 뭐 이렇게 했을 겁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철회하라. 벵갈 분할 철회하라. 철회하라. 그러면 알았다. 또 하나, 또 뭐예요? 이 사람들이 요구 사항이 뭡니까? 우리 같으면 뭐예요? 물러가라. 그러면 뭐예요? 물러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물러나라라는 말은 안 해요. 가지 마라. 가지 말아지. 물러나라라는 말은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물러나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를 좀 참여를 하게 해주라. 우리를 좀 참여하게 해주라.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 세 번째,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뭘 요구합니까?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 자치는 저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거고, 우리끼리는 외제 물건 쓰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수아데시, 수아라자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과격파를 분쇄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한테 뭘 들어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면 과격파는 잡아다가 다 유배 보내고 쫙 남쪽에다가 보내버리고 버마로 유배시켜버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이제 그 큰 지도자급들 전부 다 집어넣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1909년도에 법을 만들어요. 철저하게 영국 사람들은 법으로 통치를 해요. 법을 만들지 않고서는 그걸로는 통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법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지금의 인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법으로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으로 통치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가서 죽을 쓰고 인도를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툭 하면 소송 걸어버리고 이제 10년 걸리고 20년 걸리면 다 망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업체가 다 뺏기고, 조인트 벤처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인도라고 어마어마한 땅을. 현재 그렇거든요. 그래서 법의 통치가 1800년대부터 시작을, 1857년 끝나고 난 뒤로부터 계속 이제 만들어지는데, 요때가 인도 참사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도 카운슬이에요. 카운슬. 인디안 가버먼트 카운슬일 거예요. 아마 정확히 모르겠는데 카운슬인데 이건 의회는 아니죠. 그런데 의회의 역할을 하는, 입법의 역할을 하는 게 약간 있어요. 근데 왜 의회가 아니라고 그래요? 선출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역시 법조인이라 잘하시네. 선출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입법의 기능을 하고 요 모법, 중앙정부에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표로서의 의미를, 즉 선출을 할 수 있는 의미를 집어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거죠. 넣을 때, 기왕에 넣을 때 뭐해? 무슬림 분리 선거구도 같이 넣자. 1909년도입니다. 1911년 전이죠. 1909년도에 무슬림 분리 선거구도 넣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무슬림 분리 선거구. 우리 영국인들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불가촉 천민, 이 사람들도 따로, 그거 아마 1919년일 겁니다. 따로 선거구를 따로 만들자.
그러면 불가촉 천민은 영국의 통치를 지지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은 노동 해방과 민족 자주 중에 어느 쪽이에요? 노동 해방이죠. 예. 민족 자주는 무슨 계획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든가 말든가 관계없이 우리가 계급으로서 독립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우리는 영국 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의미로 이 사람들이 무슬림 선거구제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압권이죠. 이렇게 되면 무슬림들은 지금까지 영국에 매우 사이가 안 좋았어요. 무슬림이 결정적으로 영국이 하던 모든 것을 다 반대했거든요. 무슬림은 왜 그래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독교.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십자군 전쟁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주 초토화를 시키잖아요. 이제 유럽 세력이 예루살렘 회복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몇백 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유럽은 이제 중세가 넘어가고 이제 근대로 이제 돌입을 하면서 이슬람은 악마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근대화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반대한 것 중에 하나가 영어 교육을 반대해요. 그래서 영어 교육을 안 받아요. 근대화 교육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뭘 해요? 자기 교육을 만들죠. 그 이슬람 교육을 만든 이슬람 학교, 그것 보고 마드라사라고 합니다. 그 마드라사가 정통 마드라사가 제일 많은 곳이 인도예요. 지금의 파키스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했던 것보다 좀 이후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리반 애들이 거기 와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또 완전히 정통 이제 무슬림 꼴통 교육을 이제 받는 거죠. 완전히 이제 극단적 보수 교육을 받고 돈은 누가 대줘요? 사우디에서 돈을 대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고 이집트고 참 왕국이잖아요. 왕국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아직도 왕국이고 가부장적 체제고 철저하게 그렇게 친미든 반미든 관계없이 사회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서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소위 말해서 영국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교육도 안 받고 근대화 교육도 안 받고 학교도 안 가고 전부 자기들 마드라사에서 이제 자기들 이슬람 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슬람 민족주의는 아직 나오기 전이고, 그러니까 이제 선각자들은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너무 뒤떨어진다. 예? 그렇게 있지만 말이 안 먹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서서히 각성이 되기 시작할 때 내부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래? 따로 떨어져서 할래? 힌두 애들하고 같이 붙어서 할래? 그러면 항상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져서 할게.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오케이. 그러면 선거구 따로 줄게. 예. 그러면 이제 힌두 쪽에서는 엄청나게 그걸 이제 반대를 많이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1905년이란 말이에요. 힌두 쪽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지 마라. 그러면 이제 이슬람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정치 역사는 현찰이거든요. 현찰이에요, 현찰. 그러니까 우리 민족 그런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분리선거구를 주면 나 구의원, 시의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에? 지금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서도 보면 민주당에 광주에서 그렇고 막 나서고 한 사람들 전부 구의원 공천이나 하나 받아볼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반대를 엄청나게 하니까 이슬람 쪽에서는
왜 반대하냐? 왜? 그래서 1906년도에 무슬림 리그라고 하는 무슬림 정당이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찢어지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고대 인도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종교가 정치의 이데올로기화가 되고 힌두교가 그러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중운동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지식인하고 여성이 아까 보셨지만 랠리에 나와가지고 대중운동이 크게 성장을 되는데 물러나라라는 말도 못하고 폭력을 반대를 한 그러니까 그것이 익스트리미스트라니까 참 그거 진짜 웃기죠. 폭력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스와데시 스와라는 말은 셀프 대시라는 것은 컨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동이라는 게 우리나라 운동 그 우리나라 운동이 주로 물산 장려 운동 우리식으로 치면 국산품 애용 운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민교육 이제 우리도 국민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나서서 영국 사람하고 함께 자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저것들은 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뭐 이상한 거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이죠. 우리끼리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영국 사람들의 그 다음에 가로 열면 대항하여 이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영국 사람들과 함께하여 뭐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뭐 좀 이상하죠.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대부분의 식민지 민족주의는 이런 성향이 더 커요. 우리 한국 같은 상황보다는 우리는 너무 세요. 상황이 다르니까 아일랜드 우리 스리랑카 이런 곳이 이제 세게 나가는 것이고 보통은 그 사람들의 식민주의 하면 뽕을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교육을 본격적으로 듣고 근대 교육을 본격적으로 이제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미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탈리아 통일운동이 이제 나폴레옹 지나가고 난 뒤에 막 마틴이랑 해가지고 통일운동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를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영어를 통해서 인도 내로. 그러니까 이제 인도 내로 들어오면서 그 널리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로 통합을 하자. 이런 게 움직이는데 러일 전쟁이 또 큰 자극을 줘요. 그건 왜 그래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니까 엄청나게 막 자랑스럽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옛날에 2002년도에 그 우리가 월드컵 4강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방글라데시 아닙니까? 이스트 벵갈이. 방글라데시에서 휴교했어요. 방글라데시가 하루 휴교했다고 휴교 모든 학교. 우리 한국이 4강 올라가가지고 2002년도에. 그래서 더 프라이드 오브 아시아. 프라이드 오브 아시아예요. 우리가 그렇게 응원할 때 카드 섹션 할 때 그렇게 썼거든요. 프라이드 오브 아시아라고. 근데 그게 프라이드 오브 아시아로 내 거니까 자기들도 우리 프라이드 오브 아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란 보세요. 일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그러면 우리 아시아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제국주의자가 아니고. 그리고 러시아는 제국주의자도 못 되는 촌스러운 애들, 우리한테 별로 해가 안 되는 애들이라고 바라보지 않고 유럽 놈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기는 것이 너무 큰 자존심이 됩니다. 그래서 큰 영향을 끼쳐요. 러일 전쟁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1905년, 6년에 이제 무슬림 리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급진파를 이제 축출을 하거든요. 이제 급진파하고 이 소위 모더레이트 이제 조정파하고 서로 이제
세력 갈등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서로 갈등이. 근데 이제 급진파가 더 인기가 좋겠어요? 온건파가 인기가 좋겠어요? 대중들의 인기가. 급진파가 인기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죠. 모더레이트가 훨씬 인기가 좋아요. 너무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인도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그 여론의 척도를 딱 보고, 야, 저것들 끄집어내. 끄집어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버마로 보내고, 한 사람은 저 타밀나두에다가 보내고, 또 한 사람은 뭐 그 감옥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흩뜨려 버리니까 이제 힘을 못 쓰고, 그 안에서 이제 온건파들이 다시 이제 장악을 하고, 급진파들은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인디언 내셔널 콩그레스가 양쪽을 다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국민의 대표 정당이 돼가고 있었는데, 한쪽을 배제함으로써, 나는 이것만 하면 나는 옛날에 우리 민주노동당 생각이 나요. 나부터 쳐 죽일 놈이 내가. 그러니까 그걸 극복을 못하고 자들 빼고 우리끼리 하면 잘 될 것 같았어요. 진짜로 그때는 잘 될 것 같았어요. 되기는 개코나 뭐가 돼. 안 되는데. 안 돼요. 역사가 그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디언 내셔널 콩그레스가 완전 이제 바닥을 칠 때 무슬림 리그가 이제 또 다른 이제 세력이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급진파 축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1909년도에 인도 의회법, 그 이제 의회라고 하는 레지슬라티브라고 하는 게 이제 인도 의회법이 만들어져서 무슬림 분리 선거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항상 그래요. 뭡니까? 풍선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쪽에서 찌르면 이쪽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주 쓰는 말대로 누가 뭐 하면 이쪽에서는 그러면 손가락 빨고 노냐? 안 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쪽이 치면 이쪽도 뭐 해요. 그러면 무슬림 선거구를 만들고 인도 국민회의가 바닥을 치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온건한 인도 국민회의가 세력을 잃으면서 무슬림 리그가 세력이 올라가고 온건한 전체 대의기구가 이제 명망이 대표성이 떨어지면 얘들이 올라간 것과 반대로 이제 급진 힌두 민족주의자들, 그러니까 무슬림을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힌두 민족주의 정당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힌두 마하사바입니다. 마하사바.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안 내셔널 콩그레스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고, 왜? A쪽과 B쪽이 서로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전체 소위 말해서 선명하지 못하고 섞어지는 형태를 서로 통합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통합을 못한 데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훨씬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왜? 얘 둘이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디바이드 앤 룰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국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82년이) 아니고 1892년 법과 1909년의 법에 따라 입법참사원의 규모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입법참사원이 이제 제국 입법참사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연방의회나 되겠죠. 이게 1892년에는 16명인데 대가 60명으로 늘려주죠. 1909년도 법에 마드라스 20명에서 50명 쭉 이렇게 늘려준단 말이에요. 늘려주면서 선출직을 확대하죠. 선출직을 확대하고 그 보조 자문기구였는데 의회 기능을 추가를 해요. 이게 의회 기능이 뭐예요? 수정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수정 제안을 못하죠. 무슨 안이 들어오면 그 쳐다보고 검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니들이 수정해서 오퍼를 할 수 있다. 법안을. 예? 예산도 토론할 수 있고. 이것을 주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이제 깜빡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항상 영국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동시에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강하게 해가지고 치고, 하나는 말 들어주고, 이중적으로 항상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실시를 하는 쪽은 알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당하는 쪽은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915년이면 이제 간디가 들어오는 이제 남아공에서 한 20년 생활을 마치고 엄청난 위대한 인물이 돼가지고 전국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이제 간디가 들어오는 때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일어나는 시기입니까?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인도 상황을 정리를 해서 보면 인도는 지금 여기가 벵갈만 했단 말이에요. 주로 벵갈만. 나머지는 별로 뭐 이런 관심이 별로 없고, 벵갈에 주로 지도자들은 찢어져 있고, 민중들은 잘 모르고 있고, 간디는 이제 막 등장을 했고, 전쟁 터지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20세기 초반, 1910년, 15년, 20년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디가 이제 등장을 하죠. 여기까지입니다. 예.